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진단 2.0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화면에서 익숙하신 분 전대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인수 박사님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 직접 두 분 오늘은 아주 스페셜한 저희한테는 개인적으로 친한 두 분의 형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는데 형님이라고 하면 방송에서 좀 부적절하니까 적당 호칭으로 저희가 대표님, 센터장님, 대표님, 센터장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 멀리 해뜨는 동해 지역에서 이 도시의 세계에 힘쓰고 계신 권상동 형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이시잖아요. 지금 하시는지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에코 잡시치 태백 이렇게 처음 왔는데 덕분에 강릉에서 오랫동안 삽질을 하다가 강릉, 최근에 태백에 와 있습니다. 태백. 작년 봄부터 태백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을진단 2.0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개 안 해도 잘 아실 분이시긴 해요. 마을의 역사까지는 몰라도 마을의 긴 이야기들을 담아내셨던 그런 분이시어서 지금은 태백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시는데 권상동 센터장님이시고요. 그 옆에 분 소개. 네, 저희 이제 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서해를 누비시는 우리 저희 김종현 공동대표님이 운영위원장님. 뭐에 대한 공동운영?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삶은 연극 대표고요. 연극하다가 지금 마을계에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얘기는 이제 길게 좀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삶은 연극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아마 연극 배우이시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연출입니다. 연출가시면 삶은 연출이라고 하시는 대표님이십니다. 김현 대표님이시고 듣자니 무슨 협동조합의 이사장님도 하신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직함이 몇 개예요, 대체 형님? 지금 문체부에 올려놨고요. 떨어지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건데 사회적 협동조합 아침 해뜨는 이사장입니다. 아침에 아침입니다. 아침. 모두에게 아침이 있듯이. 여기는 실제적으로 권상동 센터장님은 강릉을 기반으로 자신의 활동을 했었던 분으로 알고 있어서 해뜨는 동해에서. 네, 해뜨는 동해에서. 그다음에 인천을 기반으로 한때 섬생활도 좀 하셨던 서해 오도를 누비시고. 그래서 서해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아침에 이사장님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좀 동해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동해에서만 해가 뜨는 게 아니죠. 다만 먼저 볼 뿐이죠. 먼저 뜰 뿐이다. 마무리는 아침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서쪽에서. 저녁에 있는 삶이 굉장히 좀 떴잖아요. 저는 아침이 있는 삶이 좋습니다. 새로운 이론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 앞에 새로 세팅들이 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두 개군요. 두 개를 좀 시키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 중간이 뭐죠, 그다음에? 중간이 있어야 행복하다. 중간이 있어야 행복하다. 직선전, 좋습니다. 중간이 있어야 얼굴 빼고. 하체는 자르고. 중간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을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이고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간 지원 조직 이걸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과 극의 중간 이런 의미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거는 하경환이라고 하시는 이제 분이 박원순 시장님과 유창복 교수, 안현찬 연구원 박사 등의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걸 지은 것 같은데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서문만? 서문 단순히 서문 읽은 게 어디예요? 한 달 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질렀어요, 이 책을.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질른.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질르고 서문을 읽어본 결과 박사님은 저보다 좀 더 읽으셨나? 여기까지 읽은 뭐까지? 딱 표시 여기까지. 저는 두 페이지 더. 저는 본문을 들어갔다. 본문 들어갔다. 본문에
어색한 마을까지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딱 이렇게 저희 저자의 사인을 받아서 저자의 사인. 멀리 있지만 언제나 든든히 기댈 언덕. 훌륭하잖아요. 어우야, 멋있다. 4월 14일 털바가지로부터.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작은 책인데요. 요거는 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올려놓긴 했는데 아직은 뭐 다음에 소나의 슬로시티 우리가 바쁜 삶을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것도 좀 가서 홍보를. 느긋한 천천히 움직이는 전 비매품이에요. 요거는 16,000 얼마고요? 네, 19,000원이네요. 네. 저거는 이제 구매가 아니라 저기 뭐야 좋아요하고 구독을 해주면 보내주는 거죠. 예, 제가 슬로시티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슬로시티 제 여기 이사장님 손재일 이사장님 제가 존경하는 딱 교수님 딱 두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국에 한 분 계신 분 손대현 이사장님과 전 한 한양대 분이 또 교수님. 외국 계시는데 한국 슬로시티의 카리스마 매력 16가지 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 이걸 좀 보면 안에 간단하게 좀 그 유열한 삶, 누리는 삶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무슨 얘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태백이 되지? 여기를 먼저 해야잖아요. 여기가 태백이니까. 동해 아니에요? 강원도 태백. 예, 저희는 지금 태백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무단 점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장성 탄탄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태백의 이제 장성에 있는 뭐 탄탄마을 최근에 또 많은 화제가 좀 되기도 했었던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태백이 간단하게 그러면 뭐 여기 계시니까 요 장성 탄탄마을 또는 태백이 간단하게 뭐 길게는 안 해도 됩니다. 태백은 오늘 처음 왔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얘기 처음 좀 온 사람을 대상으로 맨날 지나다니다가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태백 일단 여기 분들하고 저희 원래 여기 토박이가 아니라서 조금 뭐 소리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강과 낙동강 그다음에 동해로 가는 50촌에 3대강 발원지가 있는 지역이죠. 발원지. 그리고 하늘의 제사 지냈던 천재단이 태백산. 그렇죠. 흰백자가 들어간 곳이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던. 그리고 뭐 한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탄광산업이 탄광도시 태백. 지역이고요. 그래서 산업의 붕괴와 함께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1호 세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하나는 이제 장성 탄탄마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사업이고, 그래서 이 한국 최초의 광부 아파트가 있었던 광부 그걸 이제 재건축하는 것과 그쪽 뒤쪽에 1920년대부터 조성되었던 광부 마을들을 다시 재생하는 이런 사업들이 하나. 최초 광부 아파트 이름이 하광 아파트라고 합니다. 하광 아파트. 근데 다 허물었잖아요. 아직 몇 개가 남아 있고요. 다 허물 거잖아요. 허물 원래 2개 정도를 남기기로 했었는데 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요? 2등급을 받아서 1등급 다음에 2등급인가? 아니 ABCD 2등급. 한번 해봤어요. D등급이면은 이제 어떻게든 리모델링 해볼 들어가야 텐데.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헐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탄산업과 함께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지금 붕괴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아주 작은 도시. 저희 지금 태백시가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작은 규모일 거라고 하는 판단인데 여기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팜을 만들고 스마트팜. 기존의 광산들을 좀 활용해서 문화 부분들을 좀 다시 묶어내자. 광산을 활용하는 뭐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건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시고 뭐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면서 아까 뭐 동해로 나가는 오시천인가 거기에 또 발원이라고 얘기하시고 뭐 태백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곳을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일명 연출가이신데 연출을 공부하러 오실 것 같은데 이래서 예술이 될지 모르겠어요. 삶은 연극의 대표님 김종현 대표님 처음 오신 느낌 한번. 일단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지 처음. 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그냥 그
휴가는 이미 없어졌고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이 휴가이고. 그렇죠. 어떻게 에브리데이 뭘 홀리데이. 해봐야 되는데 해볼 곳은 없고 여기저기서 불러 제끼기는 하는데 예. 별로 영양가도 없고. 예, 가기는 그래서 싫고. 그냥 여수를 갈까 하다가 원주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백이 한우만 먹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야 이게 와이로가 됐네요. 말만 잘하시면 저 앞에 있는 고기들 다 드실 수 있어요. 저희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 예, 맛있겠다. 사자고기. 예, 장난 아닌데. 예. 공룡. 태백은 저도 예전에 많이 지났다는 게 뭐냐면 스위치팩하고 루프이 있었잖아요. 아까는 영주 아니에요? 태백에 넘어가는 거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루프백하고 스위치백이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없어진 이유도 석탄 산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많이 놀러 다녔지만 예. 놀러 다니는 이제 중간에 지나가는 곳이었지 여기서 머물러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잠시 황지 연못을 갔었는데 황지 연못. 예. 당시에 황지역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황지역 있지 않았어요? 기억에만 있는 거죠? 끝이 구절류였던 것 같은데. 자, 부절리는 정말 자 우리 그 아무튼 장 PD가 요즘에 잠깐 쉬고 계시는데 우리 무슨 PD죠? 우리 홍 PD 홍 PD님께서 구절역이나 뭐 있었나요? 네 맞아요. 구절역은 있었다. 구절리역. 구절역은 이제 정선 쪽에 있는. 정선 태백이 여기하고 아니었다. 전혀 아니네요. 태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태백이 아니라는데. 지나다니다. 우리 바로바로 확인해서 아니면 그럼. 아닌 거지. 태백 얘기하는데 정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정선은 카지노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있잖아 지금. 황지연못을 가셨는데 예. 예. 어떤 느낌을? 몰랐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뭐냐면 황부자집. 아 네. 아, 황부잣집. 와. 그 구문소는 이렇게 들었는데 신의 한복판에 그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 심지어는 뭐 하루에 5,000톤이 나온대요. 거기서 물이. 물장수 하면 되는 거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아, 또 스토리가. 마포 황부자가 아니라 네. 태백 황부자 이렇게 해서 뭐 저는 영국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 예. 그래서 처음 오신 소감은 황지연못에 대한 인상. 네. 그럼 아까 이제 좀 뭐 박사님 예.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두 분에게. 저요? 네, 질문. 잘해야 됩니다. 예. 이거 콘티 없이 지금 하는 거라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요. 아까 뭐 두 가지 뭐 주거 재생형, 경제 기반형, 뭐 장통 탕탐, 방법 아파트 많은 얘기 하셨거든요. 한 말씀 딱 찔러 주시면. 예. 그래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다라고 하는 게 뭐가 아니 뭐 이제 시작했는데 뭐 주관적으로 괜찮죠. 객관적으로 말고 주관적으로. 센터장님을 좀 떠나서 그냥 활동가로서 주관적으로. 다 넉넉히 있어요 지금. 오늘 밤은 좀 배가 부르네. 헝그리해도. 안 괜찮아요. 뭐 도시재생판 전국의 도시재생판이 다 안 괜찮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전국의 주민자치판도 다 안 좋고요. 전국의 태백 얘기를 해주세요. 마을 공동체판도 안 좋고, 사회적 경제판도 안 좋습니다. 우리 그 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태백 도시재생 선도사부터 했던데요. 네. 근데 성과가 별로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을 했던 공무원은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요. 주민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여기 종갈코디로 왔던 뭐 서너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각자 열심히만 하신 것 같아요. 그 각자가. 그래서 잘 버무려지지 않고 있고 문화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당장에 뭔가 성과가 나고 안 나는 거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갈 수 있으려면 뭔가 이렇게 좀 잘 엮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 태백만 그러냐 인근 지역과 다른 지역의 소식들을 계속 접하는데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도시재생 사업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한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별로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지. 얘기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들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 들어. 저희 구독자 200명 좀 넘어요. 제한돼 있어서 편하게 이걸로 그냥 200명, 2,000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걱정하시는 공무원 분이 위주로만 들을 정도 되면 한 2년 정도 흘러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전국에 200명이 듣습니다. 최근에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22세기 정책, 21세기 주민, 19세기 공무원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22세기 정책이긴 한데요. 디테일 엉망이고요. 주민들은 뭐 그냥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를 이야기하시는 듯해요. 그리고 공무원들 저는 최근에 그 공무원의 저항, 행정의 저항이라고 하는 표현들 가끔 쓰는데 새로운 세상 내지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시는 듯한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영원히 나왔다. 한편으로는 뭐 행정의 저항이라고 표현하지만 저희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제 뭐 관료의 저항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죠. 이제 공무원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지만 관료주의 또는 관료제 저희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된 최근에 또 어떤 뭐 논의를 좀 진행하면서 중간 지원 조직 자체도 행정의 힘에 이끌려 관료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 그렇죠. 저희가 쓰고도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뭐 되게 많이 힘들고 지치실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이제 좀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니까 하다 보면 또 좀 할만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센터장님이 되게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은 센터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센터장님께서 며칠 전에 올려주신 이 황지동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이 포스팅을 보고 아 이제 하나씩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센터장님은 되게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가지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것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잘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막 씨앗이 뿌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형님 죄송한데요. 형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컨디션 안 좋으신데 주저넘게 제가 한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또 되게 희망적이라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각자 열심히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대부분의 도시행 지역의 주민들이 갈증 대단히 심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역부족인 게 많은 거죠. 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권한을 주어져 본 적도 없고 뭔가 돈을 주어져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만큼 너무 빨리 지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뭐 제가 그 자주 강의 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어요. 대도시로 가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중소도시로 오면 가장 큰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강력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 지역사회에서는 뭐 가장 엘리트이죠. 가장 뭔가 아이디어도 많고 샤프한 분들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조직에만 들어가면 일이 다 서버리는 상황이에요. 조직이 일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저는 개별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가 아니라 조직 문화가 문제다.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내지는 전문가들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났잖아요. 예. 감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와 살을 갈아서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 피와 살을 갈아 넣는 것들이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적어도 뭔가 감성적으로 인정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려스러운 건 뭔가 하면 이 그룹들이 열심히 하려고 덤벼들었던 이 그룹들이 2-3년 지나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안 하는 건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네. 뭔가 개죽음 같은 이런 상황들. 표현 중에 이제 피와 살을 갈아 넣었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아마 그게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형님은 어떻게 이쯤에서 그 시각은 여전히 주민을 민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민원을 제시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스스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큰 단위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작은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4만 몇천 명이라고요? 4만 1,000명. 4만 1,000명으로도 이게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통단위는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00명 단위 뭐 이렇게 그게 사실은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도 당연히 이제 깨어나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민들을 깨어나기 위해서 하라는 어떤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행정이나 중간 지원적에서 운용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닐까 반성적으로 전 또 그 생각을 좀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간 지원 조직이 최근 들어서 많이 관료화되고 있죠. 뭔가 활동가들이 모이는 공간보다는 뭔가 거기도 역시 직장이고 뭐 여전히 논란이 되었던 활동가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냥 행정스러워져 가는 이런 센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고 함께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그냥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정말 뭔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전히 뭔가 폭력으로 내지는 뭔가 움켜쥐고 있는 그룹들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는 그분들을 온전하게 그냥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없는 뭐 우리 동네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냥 저는 책상에서 내지는 책 속에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을은 그냥 쌈질하고 울고 웃고 그게 마을이다라고 하는 거죠. 갈등이 없는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얼마만큼 자존감들을 높여가고 자기의 어떤 이 성취에 대한 갈망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이 성과들을 자기 걸로 체화시켜 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히 주민들이 뭐 의식 수준이 낮아서 뭐 내지는 경험이 적어서 사실 저는 그건 책상에서의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영국 대표님 네. 반박하셔야죠. 당연하죠. 네. 눈높이가 왜 안 될까를 보면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마을에는 이제 문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심어줘야 된다로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뭐 도시재생 영역에서 일부 있지만 문화재생은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19세기 공부. 그러니까 일단 부정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9세기의 공무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20세기 활동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끼어 있기 때문이겠죠. 끼어 있으라고 중간 지정원인데. 그렇죠. 네. 저는 그 중간 보통 중간 지원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거네요. 책 이름이. 여기서 이거네. 같은 내용. 중간이 있어야 행복하다. 최근에 몇몇 분들이 중간 지원 조직 뭔가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일면 동의되고 또 일면 동의되지 않는 것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행정과 주민의 중간, 그다음에 주민과 주민의 중간, 그리고 주민과 그 전문가의 중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횟수로 꽤 됐는데요. 저는 그 중간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간에 끼일 수 없더라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죠. 어떤 때는 공무원 쪽에, 어떤 때는 주민 쪽에, 어떤 때는 또 전문가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다 합쳐서 나누면 그게 중간이죠, 뭐. 이게 시소잖아요, 이게. 그게 중간이죠. 중간에 그럼요. 다 합쳐 나누면 중간. 그래서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간 지원 조직 누가 이름을 처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명명했는지 제가 안 줬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일본 사람들이 진 거죠. 저는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 경계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매몰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계에 서는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너무 멋있어서 표현들이. 근데 시작할 때 되게 막 우리 밝게 시작했는데 너무 참 마음이 짠해요 지금. 제가 오늘 되게 심하게 우울해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찍힐까 울고 시작하죠. 아니야. 노래 하나 할까요? 노래? 전에 받았는 거 되게 밝던데. 조금 한번 밝게 하는 노래 한번 우리 또 연극 배우는 아니지만 연출가이신 우리 김종현 그 삶은 연극 대표님의 흥을 돋다가 폭삭 망할지도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야, 우리는 가. 들어보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짜라란 짜라라라라라라. 알았어. 어쩌다 한번 좋고.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나 짜짜짜짜짜짜짜 부두에 꿈을 두고 떠나는 배야 갈매기 우는 마음 너는 알겠지 말해다오 연안 부두 떠나는 배야. 아싸 가오리. 가오리는 참고로 날 때가 지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건 인천으로 끝나는군요. 생태계를 잘 몰라요. 중간 지원 조직은 경계인. 그러니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그 센터 자체가 부두 같은 존재여야 되는데 부두에 소속이 어디 있어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플랫폼 요즘에는. 맞아요. 이제 플랫폼. 플랫폼 전문용어로 왔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 플랫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모든 걸 모으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았다 가는 거 지금 블랙홀이죠. 모르는 것도 중요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알겠습니다. 전 박사님 저요? 혹시 뭐 예. 아닙니다. 저는 뭐 저는 이제 너무 할 얘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예. 약간 좀 끊고 가려고 하는데 예. 전 박사님 한 말씀 하시고 한 말씀 하시면서 예. 정리 한번 하고 네. 2부를 한번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러시죠. 예. 되게 형님들 뵈서 오늘 되게 즐거웠었는데 또 사실 이 형님도 그렇고 이 형님도 그렇고 마음이 오늘 좀 무거우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짠해져서 근데 마지막에 제 형님들 멋지게 한 곡 뽑아주시니까 기분이 확 풀리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권양 센터장님 오늘 뭐 약간 뭐 우울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다음에 한번 노래 한번 하시고 이번 말고 노래 한번 하시고 노래하면 저 흥이 나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오늘 뽕을 한번 19세기 공무원과 20세기 활동가 21세기 정책 뭐 이런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뭐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은 소고기가 되게 유명해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태백에 일하러 말고 놀러 오세요.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에는 혼자 안 올 거니까. 저희는 놀러 온 거야, 일하고 놀러 온 거야, 뭐야? 지금 연극의 주인공, 연출가의 주인공, 노래의 주인공 우리 김종현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부의 마무리 말씀. 네. 1부였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함께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마을 만들기라고 얘기하지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말 만들기. 마을 만들기를 해야지 말 만들기 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마을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마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의 종점은 한 사람의 사람을 만드는 것, 한 사람의 사람을 동네가 같이 키우는 것, 미래를 같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뭐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삶은 연극이라고 말씀도 하셔서 근데 삶을 조금 풀어서 하면 사람이고 사람을 조금 응축하면 삶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마을은 항상 사람들의 관계를 엮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거고 이 갈등의 역사들이 결국 또 마을의 역사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두 분은 한국 사회에서 지난 10여 년 아니면 좀 더 나가면 20여 년에 한국의 마을 만들기에
역사를 이제 써나가시는 약간의 일부적인 부분들, 전체라고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러시니까 역사를 또 중요한 역할들 하셨던 분이기도 해서 뭐 좀 이따 이제 입을 혹시 같이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태백시 저희 강원도가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철원군부터 태백까지 오려면 3시간이에요. 서울에서 웬만한 곳 다 가는 곳이 그러네요. 좀 먼 곳에 있지만 이 공기 좋은 오투의 도시, 산수의 도시 태백에 와서 함께 마을진단 2.0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마을진단 2.0을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